자, 안녕하십니까. 이시민의 주식은 송장 2월 네 번째 주간 전략. 지난주는 주 후반에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 부분들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기술주가 지수의 저가 매수 부분들을 좀 시작했습니다. 워낙 낙폭 부분들이 좀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부분이 빠르게 좀 나왔고, 하나하나씩 그 불확실성 부분들을 해소를 조금씩 해나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가장 먼저 작년 3, 4분기와 4, 4분기 틈새 시장인데 실적 장세 부분들을 이끌었던 기술주들의 반등이 가장 먼저 시장의 훈풍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, 추가 반등 여부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. 지난주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많았어요. 뭐 연설도 있었고,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볼 거니, 물가지표, 이런 경제지표에 따라서 3월달 FOMC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업앤 등락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걸로 봅니다. 연준 의사들도 보면 관련된 코멘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할 거니까. 그런데 점점 느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봉이 좀 꺾이는 느낌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. 10년 국제 수익률도 지금 2.9%대 예상했던 수준이죠. 3%는 넘지는 않지 않을까, 2.9 후반 정도에서는 꺾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. 그 포인트 부분들이 거의 지난주에 오버슈팅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꺾이는 파동, 반등으로 꺾이고 이걸로 인한 불안 심리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해 가는 스타트 포인트 부분들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, 지난주는 이런 불확실성 부분이 있다면 이번 주는 2월 21일 그 수요일이죠. FOMC 의사록이라든지 국내 수출입 동향,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뭐 경기 지표상 가장 큰 일정 부분들이긴 합니다. 의사록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. 근데 연준 인사들의 어떤 코멘트를 보면 불안 심리 부분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조금씩 줄이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 너무 키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관점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물론 이번 주 일정은 아닙니다만 다음 주 일정이긴 해요. 2월 26일부터 3월 1일 목요일까지,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바일 콩글레스가 시작이 좀 됩니다. 어떻게 보면 기술주들의 향연, 이벤트가 시작이 좀 되는 거죠.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을 이끌었던 것처럼 여기 관련된 섹터 부분도 우리가 관심권, 단기 모멘텀이라든지 낙폭과대 저가 매수 부분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1차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.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제가 자주 얘기를 드리죠. 90선에서 94.5 정도까지 1차 우리가 상승파동 부분을 얘기했다면 거기서부터 90선 하회될 수 있다. 잘하면 87선, 90선 깨고 근데 이제 이번에 조금 하방 경직성 부분들이 생기면서 89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저가 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.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이제까지 달러 약세 부분들의 추세가 좀 강화됐다면 여기에서 반등 포인트, 근데 여기서 막 계속 슈팅이 나오는 거 아니야. 달러 강세로 뭐 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워낙 하락이 컸기 때문에 그 기술적 반등 정도, 한 93 정도 선까지 달러 인덱스가, 달러 약세가 달러 강세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부분도 열어두실 필요 있다는 얘기하고, 그게 첫 번째고, 그 다음에 두 번째, 엔화가 역시 최근에 엔화 강세 부분들이 강하게 슈팅 부분들이 좀 나왔죠. 106까지 엔화 강세 부분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주는 이로 인해서 급락에 따른 신흥국의 저가 매수 부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미리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10% 정도의 반등이 1차적으로 나왔죠. 그래서 그 관련주 대만 지진부터 모멘텀과 그 다음에 낙폭과대 부분하고 플러스 알파 시켜서 코멘트 드린 부분하고 어떤 환율 측면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가 약세에서 강세로 터닝 포인트, 그 다음에 엔화도 역시 이제까지 엔화 강세 추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, 단기적인 포인트입니다. 이것은 뭐 추세 전환보다는 여기서 계속 뭡니까 승부르기 부분들을 하고
박스권 부분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궁극적으로는 달러는 강세 쪽으로 갈 겁니다. 근데 바로 가지 않아요. 절대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. 달러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. 여기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 부분들은 달러의 약세 추세 자체가 시간이 오래될수록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예전에 뭐 120, 110 넘어가고 이런 포인트가 나오기는 상당히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번에 87, 뭐 이 정도 가격에서 89 정도까지 하방 경직 부분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 93, 많이 오버슈팅 나오면 한 90 지난번에서 94.5 정도까지 갔죠. 이 정도까지의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.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89선에서 터닝 포인트, 엔화도 역시 106포인트에서 이제까지 추세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서 이런 내용 자체가 신흥국한테는 뭐 마이너스 되는 요건 자체는 아니에요. 급락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쪽에 집중됐던 부분이 위험자산 쪽에 관심권 부분들을 키우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부분들, 인덱스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달러 관련된 부분들이 터닝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합지수 종목 장세 부분들이 좀 확산될 수 있는, 특히 기술주들을 가장 먼저 선두로 좀 치고 움직였죠. 그래서 이거 관련된 종목분들의 확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,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정 관련된 부분들이 매크로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줬다면 물론 그 매크로 자체는 우리가 예상을 해도 2월 말까지 계속 매크로가 움직일 수 있어요.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우리가 MWC가 있는 문우신 재무장관 외에 연준 의장의 상원 연설이 마지막 주에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. 그것 때문에 없어지진 않아요. 살아 있습니다.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 있지만 이제 그 한 강도 자체가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발표될 때 방향이 이미 터닝 포인트 부분이 조금씩 나왔다고 봐요. 그래서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. 2월 마지막 주에 파월 연준원장의 상원 연설 부분들, 그 다음에 3월때 FOMC까지는 계속 이런 추세 부분들이 가겠지만 하나씩 해결되는 그런 포인트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내용이 먼저 오픈이 돼버리면 그때는 이 주가가 미리 다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. 지난주 2월달 내내 하락 부분들이 강해졌던 것 같은 경우는 미리 선반영 부분 됐고 완벽하게 내용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어요. 바뀌지는 않았지만 바뀔 가능성 부분도 미리 주가 부분이 반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주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달러 인덱스가 다시 90을 안착을 하는지, 엔화가 106포인트에서 터닝 포인트에서 100대 후반까지 엔화 약세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가능성 자체가 가장 큰 한 주의 시장, 이에 따라서 신흥국, 낙폭 다른 신흥국의 저가 매수이고, 우리나라 뭐 종목을 보면 기술주들이 가장 먼저 선방 부분들 하면서 선발대 움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2월 네 번째 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 전략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